네, 12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네, 1강에 이어서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 과학 교육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 2강에서는요, 앞에서 배우셨던 창의성 기법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창의성, 이제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아과학 교육에 적용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지금 2강에서는 이러한 이제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네, 여러 가지 유아과학 교육의 뭐 교수법이라든지, 네,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유아들은 이제 과학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 문제 인식부터 하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을 이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실제 네, 현장에서 관찰 또는 자료 수집 이어서 이거에 대한 결과해서 마지막에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까지 연속적인 네,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활동은 이러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네, 과학 활동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유아의 자율성, 창의성 성장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교육에서 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이런 그 전복시킴, 관련성이 높은 이런 영역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구나 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 탐구하고 재미있는 이런 상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제 놀이 중심의 과학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개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 과학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원리가 있습니다. 개방의 원리, 수용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사고 존중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다양한 경험의 원리.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개방의 원리입니다. 자, 개방의 원리는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자. 또한 이런 아이들의 네, 새로운 생각을 창안, 그쵸? 스스로 만들어내갈 수 있는,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개방적인 원리에서 제공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용의 원리가 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교육의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더 유용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의 타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자라는 게 바로 수용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율성의 원리는요,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쵸? 영유아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개인의 개별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존중의 원리. 이것은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발현된, 그쵸. 유아의 이런 사고를 존중하고 타인의 이런 사고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고 존중을 하자. 사고 존중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개별화의 원리는요.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런 개개인의 아이디어, 이런 그 개성을 존중하자.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유아를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의 원리는요. 자,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 환경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다양한 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의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의 방법입니다.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과학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재료 준비라든지 교사 역할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총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7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창의적인 과학 환경을 제공하자. 두 번째가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을 좀 창의적으로 가자. 세 번째, 유아과학 교육의 교수 매체 또한 창의적으로 가자. 네 번째, 과학 교육의 집단 구성을 고려하자. 다섯 번째, 유아과학 교육의 활동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주자. 여섯 번째, 교사의 창의적인 발문의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창의적인 과학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얘기는 유아의 이런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 교육을 위해서 유아의 새롭고 독특한 사고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 영유아에게 조금 더 그럴듯한 환경 플러스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환경은 유아의 기발하고 독특한 내 아이디어,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일어나게 하고 유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유아과학교육의 내용은요. 자,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의 이런 내용을 보시면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유아과학 같은 경우는 직접 조작, 핸즈온 액티비티, 뭔가 손으로 만지고 오감각을 활용하고 이러한 직접 조작, 그 다음에 실제로 오감각을 활용한 관찰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이런 놀이 과정 중에서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어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과학 내용과 연결시켜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셔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이런 다양한 반응과 방법이 적용 가능한 개방적인 과학 주제여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정한 주제를 떠나서 유아들이 뭔가 다양한 독특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학 주제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과학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학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가자. 그 다음에 유아과학교육 교수 매체는요. 네, 맞습니다.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교육의 교수 매체는요.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좀 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서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좀 더 비구조화된 자료가 적절하다. 자, 교사는 그래서 놀이 활동 중에서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뭔가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 다양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구, 자료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재료, 도구를 제공을 하면 유아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개념 형성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 능력도 개발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학교육의 집단 구성은요. 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이런 집단 구성은 과학 활동의 주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탐색 과정 중에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좀 개별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을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서는 또래 간,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또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은요. 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이런 유아과학 교육의 활동 시간은 유아에게 좀 이렇게 반복적이고 그쵸 여러 번 해볼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창의성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 활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다면은 뭐 다음 날까지. 그다음에 오후 방과 후 자유선택 활동 시간까지 또는 일주일에 특정의 좀 여유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제공하셔라. 자, 그다음 유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과학 활동을 성급하게 마무리하거나 뭐 밥 먹는 시간이야 급 마무리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네, 충분한 시간을 줬었을 때 좀 더 창의성 개발에 효과적이다.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교사의 창의적인 발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자, 이화과학 교육을 진행하는 이런 교사의 발문은 교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특히 놀이 과정 중에서 과학 내용과 관련된 이런 교사의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이런 질문은 유아의 확산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질문 플러스 네, 수렴적인 질문. 그러니까 적절하게 다양하게 발문을 하셔야 되죠. 자, 이러한 발문들은 유아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 능력, 그다음에 과학적인 탐구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렴적인 질문을 하면 유아는 과학적인 지식을 또 학습하고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창의적인 발문을 교사들이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상호작용이 또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과학 활동이 일어날 때 창의성 개발을 위한 네, 활동 과정에서 또래 간 또는 교사와 그다음에 유아 간 또는 유아와 그쵸 이런 교재 교구 간 과학 활동 간의 풍부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창의성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런 과학활동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를 관찰하고 유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시고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표에 도달했었을 때 네,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네,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또한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유아가 시행착오를 반복할 경우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조력을 해주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놀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다양한 과학 활동을 유아들이 선생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을 하자.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 개발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자, 개별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소집단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주제나 아이들의 흥미 또는 이제 과학의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되 또래 간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격려, 지지를 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그쵸, 적절하게 창의성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자, 교사 중심 아니죠. 유아 중심의 토론,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토의 활동 시에는 다른 친구, 다른 또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교사는 놀이 과정 중에서 과학 주제와 관련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팩트 또는 원리, 내용을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아의 과학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일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아가 자연환경과 환경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생태계, 자연 내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과학활동 마무리 단계에서는요, 실험 결과와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 또는 관찰일지, 과학 작품들, 결과물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네, 자신이 이렇게 쭉 진행했었던 과학활동에 대한 네, 이런 결과들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7번째, 이런 실험활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폐기물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친구들과 함께 모색을 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정리정돈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서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과학교육의 방법인데요. 마무리 활동 하나를 소개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이런 창의적인 사고 과학 활동입니다. 자, 실외에서 그림자 놀이를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교실에 들어와서도 자연스럽게 그림자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겠죠. 재민이가 얘들아 교실에서도 그림자를 만들어 볼까? 그림자가 별로 없네. 선우, 해님 때문 아니야? 교사는 그림자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을 위해서 네, 교실 밖에서 충분히 그림자 놀이가 일어났지만 교실 내에서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OH 필름을 활용한 그림자 놀이를 하자고 네,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고 빛과 그림자의 이런 호기심이 유발됐었을 때 이러한 재료를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실에 있는 물건으로도 그림자가 만들어지네. 이것을 우리 모양을 만들어 볼까? 네모 도넛이다. 이건 수도꼭지 같아. 진짜 그렇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림자를 난 크게 만들 거야. 그림자 색깔이 있네.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다양한 교구를 OHP 필름 위에다가 그쵸? 올려서 OHP 기계 위에서 그림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리면 그림자 색이 바뀌어. 그럼 그림자 색을 서로 겹쳐볼까? 어떤 색이 될까? 색이 변했네. 또 다른 것들을 겹쳐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 보자. 창의적인 과학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